그 지난 시간에 미분 가능성이랑 교점 개수 찾는 게 좀 어려웠지, 그지? 그거는 고난도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 아마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나올 거라서 그거는 뭐 학교 시험에 나오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서 이제 이것저것 해볼 텐데 크게는 세 가지야. 지금 보는 제목처럼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찾아보는 유형 하나, 그 다음에 방정식 풀이 하나, 그다음 부등식 풀이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전부는 모두 그래프 그리기가 선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리기를 써먹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결국은 증가감소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그지? 그 증가감소는 뭘 통해서 확인해?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해.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다, 증가한다. 음수다, 감소한다. 그치? 그래서 도함수는 뭐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함수는 부호가 제일 중요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는 0을 만족하는 데에서 왼쪽 오른쪽의 부호가 바뀐다면 거기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대략 잡아줄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극대값, 극소값 또는 축이랑 만나는 절편들을 구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 찾고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가보죠. 그래서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게 극대 극소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 최대 최소는 말 그대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건데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면 우리 그 연속과 관련된 정리에서 최대 최소 정리가 있었지. 기억나니? 연속이면 또 적어 놓자. 연속이면 요거는 한 붓 그리기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라서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니까 이거를 한 번에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한 번에 그리려면 어쨌든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미분 도함수랑 관련된 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통 다루는 게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함수야. 그래서 걔네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미분 가능한 함수면 우리 중요한 명제가 뭐였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연속과 관련된 정리인 최대 최소 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미분 가능을 꼭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구간이 A에서 B까지니까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은 반드시 찾아봐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가지고 해결을 할 거야. 이건 뭐 공식이 따로 없어.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보기 1번 봐봐. 0에서 2까지 fx가 이렇게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체크할 거 쌤이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죠? 제곱의 개수가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 그래프. 일반적으로 요 딱으로 생겼겠죠. 그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x 세제곱처럼 잠깐 섰다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녀석을 쓸 거고 그래서 이런 개형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돼요.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도함수의 부호를 먼저 체크를 하자. 그래서 도함수 구하는 겁니다. 도함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거 이용할게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했더니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x축과 두 군데서 만나. 이런 걸 빨리빨리 그리면 되겠죠? 도함수 이렇게.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1이랑 2야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원래 함수가 증가, 마이너스 때는 감소. 그래서 는 0을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개형을 잡아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원래 함수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구분하는 함수 표현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극대값, 극소값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최대 최소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도함수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그런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꼭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나 극대값, 극소값 찾는 거나 전부 도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 미분하기 전 함수에서 다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간이 있으니까 그걸 표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0에서 2까지야. 그럼 0에서 2는 0은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의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는 정확히 여기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는 구간이 딱 정해졌는데 주의할 것. 우리는 지금 함수 값을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지.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만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0의 함수값이 2의 함수값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지? 이 그림이 그런 거지. 우리가 실제로 값이 그래서 이 위치를 잡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거 f에 0을 넣은 함수값 확인하기. 그 다음에 f에 2 넣은 함수값 확인하기. 그래서 경계값을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괜찮나요? 그런데 명확한 건 하나 있지.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1에서 갔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야. 괜찮나요? 그래서 극대값이 이때는 최대값이 되더라. f에 1 넣는 거. 그럼 그 위에 문장 하나 적혀 있지만 극대값이 항상 최대가 되니? 그건 아니지, 그지? 극대는 로컬 맥시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는 꼭 찾아보셔야 돼. 지금은 그래프상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구간만 잡고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순간 극대가 최대가 되는 거지만 다른 경우도 있겠지.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에다가 이런 것들 쭉 집어넣으면 누가 최대다, 누가 최소다 확인할 수 있어. 핵심은 그래프 그리기야, 그래서. 내려가 보죠. 보기 2번 0에서 3까지 3차 함수. 자, 이번에는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도함수 구하고 증가함수 확인해 보자. 도함수는 여기 보여놓은 거 이용할게요. 이번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도함수.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 부호 표시하기 전에 x축과 만나는 곳 마이너스 1, 1이야. 그래프로 바로 표시한다. 그래서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되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경계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놓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범위 표시해 볼게요. 0에서 3까지입니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가 0. 3은 1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가 3. 와, 그럼 여기서도 최대는 확인할 수 있어. 맞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구간만 잡았으니까 최대는 x값이 1일 때. 정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잘 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최소는 3을 넣었을 때인지 0을 넣었을 때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값을 넣어봐야 돼. 이런 얘기.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패턴이 똑같습니다. 도함수 구에서 원래 함수, 증가함수 표현하고 원래 함수 그래프 그려놓은 다음에 구간 보고 거기서 최대 최소 찾기 이렇게 되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의 유형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확인하는 범위 내에 최대 최소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건 한번 같이 풀어보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구간을 볼 건데 fx가 이렇게 최고청의 개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 그런데 상수항 a가 뭔지 몰라.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21에 그럼 최대 최소 구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자. 너무 보이네. 그냥 이걸로 하자. 도함수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래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도함수가 되겠고 x축과 만나는 두 곳이 2와 4.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요. 는 0을 만족하는 x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게끔 연습하시면 됩니다. 괜찮지? 자, 이제 범위를 표시할 건데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2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4는 정확히 여기 있네요. 오, 그러니까 최대값은 정해졌습니다. 극대를 갖는 f에 2를 넣으니까 이게 최대값을 이제 보통 large m이라고 쓰니까 large m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값과 f에 4를 넣은 값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도함수에 넣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f-1 집어넣으면 마1, 마9, 마이너스 24 플러스 a. 그래서 마이너스 34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64 빼기 9 곱하기 16 더하기 24 곱하기 4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64랑 이게 96인가요? 하면은 요 놈보다 144, 94 이거 더 크네. 양수네. 그지? 그쵸? 물론 계산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f-1의 결과는 마이너스 34 플러스 a고 f4의 결과는 얘보다 작겠지. 그지? 아니 거꾸로 얘보다 크겠지. 왜냐하면 앞에 숫자를 계산한 게 34보다는 크니까. 그죠? 그러면 작은 값이 f-1이 되겠네요. 요게 small m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small m.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아까 우리 대문자 m 두고 최대값 구하면 식이 또 나오겠죠? 넣어볼까? 2의 세제곱은 8, 36, 48 더하기 a. 그래서 요 녀석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 플러스 a를 한 게 더하면 마이너스 20이라고 해서 a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 핵심은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요것만 실수 없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응용인데 응용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응용의 시작은 미지수 두기부터 시작입니다. 네, 여기 밑줄 그을게요. 미지수를 무엇으로 둘 거냐 이게 시작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식 세우기 하면 다 똑같아요. 풀이 자체가. 응용이라는 말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그래프에서 하거나 뭐 실생활에서 응용한다 이건데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미지수로 두자 이거예요. 보기 한번 내려가 보자. 오른쪽 그림처럼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안에 이렇게 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괜히 직사각형을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좌우 대칭 형태로 2차 함수도 좌우 대칭이니까 꼭지점이 0,6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니까 y축의 대칭이겠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가 y축의 대칭이다 보니까 그 안쪽에 접하고 있는 직사각형도 y축의 대칭이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야. 내가 뭘 미지수로 둘 건지. 뭘 미지수로 둘래요? 가로의 길이를 미지수로 둬도 되고 세로의 길이를 미지수로 둬도 되는데 우리는 2차 함수도 다뤄야 되니까 뭘 미지수로 두는 게 제일 좋아?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두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점이나 여기 점을 미지수로 둬요. A점이나 D점.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양수를 다루는 게 부호 계산에서 좀 미스를 줄일 수 있지. 그래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많이 미지수로 둬요. 그래서 D에 아마 왼쪽에 A로 뒀는데 A로 그대로 둘까요? 보통 T를 두거든요. 그래서 T, 6-T제곱 이렇게 이차함수 위에 점을 줬어요. 그럼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내 내각이 모두 90도라서 여기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야. 즉 C와 D의 X좌표는 동일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T,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D도 Y좌표가 똑같겠죠. 그죠? 그런데 B와 C를 비교해보면 아까 직사각형이어서 그리고 이차 함수가 Y축 대칭이어서 B와 C도 Y축 대칭으로 생길 거잖아. 사실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자동으로 뚝뚝뚝 놓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B의 좌표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A의 좌표는 뭐 안 구해도 되지만 B의 x좌표는 같고 마이너스 t, y좌표는 D의 y좌표랑 같겠죠. 6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의 길이를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좌표 길이 하면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고 또는 C의 x좌표가 t니까 원점에서 C까지가 t 길이인 거야. 그럼 그거 두 배 하면 되죠. 좌우 대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t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이거 함수값이네. 그래서 6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수를 미지수 세팅을 하면 부호 계산의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일사분면, 뭐 정 안 되면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y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이렇게 되겠고 이때 t의 범위가 존재해야 되죠. t가 아무거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t를 다시 쳐다봐야 돼. 요 녀석이야 또는 요 녀석이야. 얘는 누군데? 양수야. 먼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양수. 그런데 한없이 양수로 갈 수 있니? 우리는 하려는 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위에 x축 위에 안쪽에 들어있는 직사각형 넓이 최대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자꾸 오른쪽으로 가서 만약에 t가 여기에 와버렸어. c가 아니라 여기가 뭐 이게 x 절편이니까 루트 6이 되겠죠. 는 0을 만족한 x를 찾으면 루트 6인데 루트 6이 돼버리면 세로의 길이가 안 나오지. 내가 x 하나 잡고 위로 이차함수 위의 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x축이니까 세로의 길이가 없단 말이야. 이때 직사각형 만들어지니?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보다는 왼쪽에 들어있어야 이쯤에 있어야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범위 때문에 t값은 0보다는 커야 하고 루트 6보다는 작아야 해요. 이런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미지수를 세팅할 때 내가 뭘 보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대상이 되겠고 그 미지수를 세팅할 때 범위도 꼭 같이 생각해 주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녀석을 이제 t에 대한 함수라고 해서 ft라고 하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전개해보면 내림차순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12t t에 대한 3차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3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걸로 가는 거야.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그럼 또 그래프 그리기가 되는 거죠. f't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t제곱 빼기 2가 될 텐데 인수분해까지 하면 t 플러스 루트 2 t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까지. 그러면 도함수 구했으니까 원래 함수 유추해보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요.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에서 t축이겠죠? t축과 만나요. 그게 도함수야.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위쪽은 플러스. 원래 함수를 그려요. 는 0을 만족시키는 구간을 기준으로 함수, 증가, 감소, 원래 함수. 이제 구간 표시하면 되죠. 0에서 아까 t의 범위가 0에서 루트 6까지였습니다. 그럼 0은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 있을 텐데 여기는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니까 열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루트 6은 루트 2보다 크니까 루트 2보다 더 오른쪽에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최대는 사실 이제 경계값은 구할 필요가 없지.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최소를 간다 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는 뭐만 갖는 거야? 그래프상 최대값만 갖는 거야.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죠?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f의 t값이 루트 2. 그래서 도함수 구하고 한 세트로 이렇게 구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알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넘어가죠. 이제 어떻게 할지만 보고 할 만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개념 익힘 1번 볼게요. 다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배경부터 보면 fx는 1번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갖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거야. 2번도 마찬가지. 4차 함수, 다항함수, 미분 가능, 연속.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도 당연히 연속, 최대 최소 갖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하고 증가함수 표현하고 구간 표현하고 최대값, 최소값, 경계값 다 비교하면 되죠. 경계값이랑 극대, 극소 다 비교해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할만하니? 지난 시간에 비해 많이 쉬워졌지? 괜찮나요? 요거 1번만 먼저 한번 해볼래요? 시간 잠깐 줄게요. 이번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잠깐 해볼게요. 4차 함수인데 2차와 1차가 없어. 그럼 이런 그래프가 좀 독특한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함수부터 그러면 12x 세제곱에 12x 제곱 이렇게 돼서 공통인수가 12x 제곱까지 존재하네. 그럼 묶어내면 x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3차 함수긴 한데 x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는 0을 만족한 x값이 0,
그 다음 1. 근데 0이 제곱이니까 중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말은 0에서 접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도함수 그릴 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리시라고요.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0에서는 접하고 0보다 큰 1에서는 통과하면서 지나가야겠지. 그래서 접하고 통과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0, 여기가 1. 도함수. 그래서 음수, 음수, 양수. 도함수 그렸으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 감소 증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0이 되는 순간이 x가 0일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감소하다가 잠깐 섰다가 다시 감소 이렇게 돼요. 너무 감소하지 말고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 요게 원래 함수 개형. 그럼 그려놓고 0에서 2를 표현하면 되겠죠. 0은 여기서부터 2는 1보다 큰 이 정도까지. 그러면 최소값은 이제 1에서다 라고 정해졌고요. F0과 F2를 비교해서 최대값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찾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음 맞불 개념 게임 2번으로 가봅시다. 아까 보기에서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요게 제일 중요하죠. A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야. 예상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함수. 계속 패턴이 똑같습니다. 6ax, b는 상수니까 날라갔어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3ax까지 묶어내면 x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a가 양수였으니까 얘도 최고차의 개수 부호는 양수.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좀 작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는데 그게 0과 2가 되겠네요. 요거 보고 파악을 한 거예요. 얘랑 얘. 그래서 도함수 부호는 이렇게 될 거고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구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럼 조금 전까지 범위가 있었으니까 얘도 범위가 있는지 봤더니 1에서 3까지 보겠대요. 그럼 1은 1과 2 사이에 3은 2 오른쪽에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러면 최소값은 정해지는 거죠. 요 녀석이 최소. 보이나? 그래서 x는 2일 때가 최소. 그 다음에 최대는 함수값 비교. 이렇게 되겠죠. 비교 한번 해봅시다. f에 1을 집어넣으면 fx가 3차니까 1 집어넣으면 a 빼기 3a 더하기 b. 이 녀석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f3. 그럼 3 집어넣으면 ax 세제곱이었나? 그렇죠? 27a 빼기 27a 더하기 b. 맞겠지 뭐. 그러면 그냥 b네요. 그러면 F1이랑 F3을 비교해 봤을 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B에서 2A만큼 뺀 게 더 작겠지. 맞나요? 맞나? 맞지? A가 양수였으니까. 요노마가 B 빼기 2A인데 A가 양수니까 B에서 양수만큼을 뭔가 더 빼는 거니까 A가 더 작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최소값. 아니 작은 걸 찾는 게 아니구나. 큰 걸 찾아야 되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최대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3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3은 10, 그 다음에 F2는 2, A, B 찾는다. 그래프 그려서 확인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3번으로 가봅시다.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래프를 보자마자 미지수는 그래프 위에 점을 찍어야지, 내가 그렇게 놔야지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하겠어요.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습니다. 그걸 미지수로 두란 얘기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고정된 점 3,0 A점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래요. 그럼 딱 P점의 미지수는 X좌표를 T라고 두면 Y좌표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 L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L이라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적용하는 거네. 두 점 사이 거리는 X좌표끼리 차이, Y좌표끼리 차이, 그 차이 제곱의 합 이렇게 되겠다. 맞아? 그래서 t 빼기 3, 거기에 루트 씌워야 되겠죠? 루트에 t 빼기 3, 요거는 x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끼리는 t제곱 빼기 0이니까 t제곱의 제곱, 그래서 t 4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어차피 요것도 뭐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미분할 거니까 전개부터 해놓을게요. t 4제곱에 그 다음에 곱한 것의 2배, t제곱부터 해야 되겠네요. t제곱에 곱한 것의 2배, 상수항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L의 최소값. 그러면 루트 씌워놓은 녀석이니까 알맹이 이 녀석을 ft,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되겠죠. 최소값 구해서 루트 씌우면 그것의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t는요. 경계가 있니? 범위가 있니? 없지. 왜? 이차함수 위를 돌아다니는 점의 x좌표가 t인데 우리가 제약을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를 열어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의 최소값은 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분하기 시작하면 돼요. 미분하면 4t 세제곱 더하기 2t 빼기 6 2로 묶어내면 2t 세제곱 더하기 t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3차식입니다. 인수분해를 하려면 1차식 인수를 먼저 찾아야 돼. 그 찾는 방법이 여기 값에 t 값에 대입했을 때 결과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죠. 얼마 넣으면 0이 돼? 1 넣으면 0이 되지, 그지? 그 말은 뭐야? 이 주어진 3차식이 뭘 인수로 갖는다? 1, t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왜? t 빼기 1이라는 인수료가 있어야 거기다가 1 넣으면 0이 되잖아.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바로 만들게 할게요. 2배에 얘가 t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거잖아.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뭘 곱하면 위에 밑줄 친 식이 나올까? 이제 거꾸로 만드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2t 세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2t 제곱 써주면 되죠. 그럼 얘 쓰는 순간 뒤에 있는 요 녀석이랑 또 전개를 해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t 제곱인데 위에 t 제곱항이 없어. 그럼 상쇄시켜야 되잖아. 지금 마이너스 2t 제곱이 나왔거든? 그러면 더하기 2t를 써줘야 얘가 앞에 거랑 전개해서 플러스 2t 제곱을 만들어서 상쇄시키겠죠. 너무 어렵니?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거? 그리고 2t는 쓰는 순간 마이너스 1을 또 전개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t가 돼요. 그런데 플러스 t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3을 써주면 상수항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이게 잘 안 되면 조립제법 써야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 t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걸 확인했으면 3차 계수 2, 2차 계수 빵, 1차 계수 1, 상수항 마이너스 3 이거를 t-1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나눠 떨어지는 거 확인. 이건 괜찮지? 그래서 요 녀석들이 남은 몫의 개수들 여기 있죠? 2,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도함수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볼게. 지금 우리 이거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건데 뒤에 있는 요 녀석이 t축과 만나는지를 보고 싶어요. 즉, 는 0을 만족하는 t가 있는지 보고 싶어. 실근이 있어야 t축이랑 만나는 거지, 그지? 3배식 한번 써볼까요? 4분의 d. 그럼 절반의 제곱 1 빼기 a, c, 6, 음수. 이게 무슨 뜻이야? 는 0을 만족하는 실근 없다는 얘기야. 그럼 t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3차 함수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끔은 그려야 되거든? 그런데 t축이랑은 어디서만 만나야 돼? 1에서만 만나야 돼. 요거 그리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t축 그리겠습니다. 1에서는 만나야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나머지는 없어. 그럼 대략 이렇게 그려요. 만나고 올라갔다 내려가서 안 만나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는 부호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얘가 도함수가 되겠어요. 여기가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호는 도함수의 부호, 마, 뿔, 계속 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은 부호만 판단하면 이렇게 그어도 돼요. 이렇게. 1에서 만나고 증가하는 함수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조금 3차 함수다라는 현실적으로 좀 그리기 위해서 해서 는 0을 만족하는 애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 증가, 증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래 함수. 그러면 딱 문제의 의미랑 맞아 떨어지죠. 지금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딱 최소값만 존재하잖아. 그래서 t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t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맞불 개념 익힘 4번. 요거는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거. 보통은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 얘가 문제 특징이 무리수가 껴져 있어요. 2차 함수인데 보통은 정수들이 있거든, 여기 숫자에. 그런데 무리수가 껴져 있으면 이렇게 풀면 이제 복잡해진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봐봐. 아까처럼 1사분면 위에 있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두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A라는 점을 그걸로 둬볼게요. 그래서 X좌표를 T, 그럼 Y좌표는 저기에 T를 넣은 거니까 T의 4 루트 3 빼기 T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 B의 X좌표도 T니까 T,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대칭이잖아. 그런데 대칭이 축인데 축을 어떻게 찾을 거니? 그럼 X절편부터 먼저 찾아보면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은 0과 4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4 루트 3이야. 그럼 정중앙은 얼마야? 절반이겠지, 그치? 0과 4 루트 3의 절반, 그래서 2 루트 3이야. 그러면 축에서부터 B까지 거리나 축에서부터 C까지 거리나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 거리의 2배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B에서 축까지 거리는 큰 숫자에서 작은 거 뺀 거 이렇게 될 거고 그거 2배요. 이렇게 하면 가로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이건 그냥 보세요. 가로의 길이는 방금 구했고 세로의 길이는 아까 y좌표니까 t의 4 루트 3 빼기 t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조금 뭐 무리수가 껴져 있지만 t에 대한 제2 3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처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t 값의 범위가 있어야 되죠. A점에 X좌표를 T로 뒀으니까 얘는 원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서 0보다 크고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2루트 3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줘. 해서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하면 돼요. 되는데 숫자가 이런 애들이 껴있다 보니까 미분하면 이게 사라지냐 안 사라져. 계산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이 문제는 그래. 알았지?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접근하는 방법을 미지수를 둘 때 조금 다르게 둬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해설이 있으니까 이거 잠깐 볼게. 축을 구해놨어. 아까 여기가 는 0을 만족하는 게 4 루트 3이었으니까 그것의 원점과의 중점에서 루트 3을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거리를 얘는 미지수로 잡은 거야.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얘는 지금 A로 잡아놓은 거죠. A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잡았어. 그랬더니 C의 X좌표는 2 루트 3 더하기 A가 되고 B의 X좌표는 2 루트 3 빼기 A가 돼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2 루트 3 더하기 A에서 2 루트 3 빼기 A를 빼버리면 2 루트 3이 없어지고 2A 이렇게 깔끔하게 남아버리지. 요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거. 괜찮니?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AB 길이나 CD 길이니까 두 X좌표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C의 X좌표인 요 녀석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X자리에 집어넣으면 2 루트 3 더하기 A에다가 4 루트 3 저거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요. 그랬더니 2 루트 3 더하기 A 2 루트 3 빼기 A 어때? 두 개 모양의 합차 전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12 빼기 A 제곱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때 A의 범위가 존재하죠. A는 아까 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를 A로 잡았단 말이에요. 0보다는 커야겠지. 축에서 조금은 떨어져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A가 0보다는 조금 커야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잖아. 근데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가 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2 루트 3에서 4 루트 3이 되려면 2 루트 3까지야. 그러니까 2 루트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미지수를 이렇게 세팅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리는구나. 요거를 포인트로 잡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마찬가지 응용인데 이제 부피입니다. 부피는 세제곱 모양이 나오겠죠. 문제 한번 읽어보면 한 변의 길이가 A다. 뭐 주어진 숫자는 없네요. A인데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내고 접어서 그 부피가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미지수로 두고 싶은 게 잘라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지요. 그렇죠? 액션 하는 게 잘라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미지수를 x라고 세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잘라내면 역시 남은 애들도 안쪽에 있는 요 녀석도 정사각형이겠죠.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양쪽에서 x 길이만큼을 뺄 거니까 가로의 길이는 전체 a에서 x 두 번 뺀 거.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접었다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대략 이런 모양의 상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 a 빼기 2x, 세로의 길이 똑같고 높이는 접어 올린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부피를 구하세요. 그것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변하는 애는 x 값이야, 그지? a는 고정된 어떤 숫자고. 그래서 이거를 그 부피를 fx라고 하면 셋 다 곱하는 거니까 x에 a 빼기 2x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이럴 때 우리가 미지수를 x로 세팅을 했는데 x의 범위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뒤퉁이를 잘라내긴 해야 접을 공간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잘라내는 길이가 0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근데 한없이 커질 수 있니? 언제까지 가능해? 가로 세로의 길이는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 빼기 2x라는 게 남아있으려면 0보다 커야겠죠. 이것에서 x의 범위를 구하면 2분의 a보다는 작아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를 세팅했을 때 범위 같이 찾아주는 거.
이제부터는 뭐야? 또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 찾고 최대치수 찾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인수분해 된 거 미분하는 거는 곱미분으로 가자. 곱미분의 합성함수 미분이 되겠죠? 먼저 앞에 곱해져 있는 x를 미분하면 뒤에 거는 그대로 가져올 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 내려오면서 a 빼기 2x의 1차가 될 건데 안에 들어있는 a 빼기 2x는 x가 아니니까 수 같다. 한 번 더 미분 a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a 빼기 2x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하나 남고 두 번째는 나갔으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남겠다. 그래서 a 빼기 2x의 뒤에 거는 a 빼기 6x.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2분의 a, 6분의 a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는 12x 제곱이니까 양수. 그래서 아래로 불러 도함수. 는 0을 만족시키는 게 2분의 a랑 6분의 a인데 6분의 a가 더 작죠? 이렇게 될 거고 양수, 음수, 양수.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범위만 더 표시하면 되죠. 아까 x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a까지니까 0은 여기고 2분의 1은 여기니까 최대값은 6분의 a일 때 그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도함수, 최대치수 활용하면 되시겠습니다.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6번 원뿔, 원기둥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은 이런 유형은요. 닮음 이용하는 겁니다. 원뿔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을 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니까 목표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게 돼야겠고 그것에 식을 세우려면 미지수 세팅이 필요하죠. 그죠? 그치? 그래서 보통은 원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할 거니까 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미지수로 주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수직일 거니까 닮음 삼각형이 바로 보이죠, 그죠? 제일 큰 직각삼각형 밑변분의 높이가 1대2, 2배입니다. 그럼 작은 쪽으로 와서 요만큼이 2배 ER. 그러면 남아있는 원기둥의 높이는 전체 20에서 2R 뺀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아래 범위가 중요한데 원기둥이라는 게 생겨야 부피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라는 거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높이를 이제 2R로 세팅을 했는데 이게 무한정 커질 수 있냐? 아니요. 요 녀석 때문이야. 원기둥이 또 생기려면 높이라는 것도 존재해야 되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면 부등호를 풀어주면 얘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미지수를 뒀을 때 그 범위까지 같이 찾아준다. 그래서 넓이를 똑같이 FR이라고 해볼까요? FR은 밑넓이 파이 R 제곱 높이 20 빼기 2R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몽기둥의 부피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도 되고 지금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미분해도 되겠죠. 다시 한번 얘는 뒤에 마이너스 2까지 묶어낸다라고 하면 2파이 R 제곱 2 R 빼기 10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래서 미분해보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도함수는 상수 마이너스 2파이는 곱해 놓고요. 뒤에 거 곱미분으로 가면 되겠네. 그럼 이거 전개해서 3차 미분해도 되고 곱미분을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전개하자. R 세제곱 빼기 10R 제곱. 그래서
미분하면 3R 제곱 빼기 20R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에 R 하나 꺼낼 수 있겠다. 그러면 3R 빼기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고창은 개수가 마이너스 2파이라서 음수예요. 그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도함수 는 0을 만족하는 게 0과 3분의 20 이렇게 되겠네요. 감소, 증가, 감소. 는 0을 만족하는 곳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f가 부피인데 이런 변화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0에서 아까 얼마였니? 10까지 볼 거니까 0은 여기고요. 10은 3분의 20을 넘어가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최대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최대세수에 이렇게 활용한다. 넘어갈게요. 벌써 시간 됐고요. 크게 넘어가서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핵심은 그래프를 그린다입니다. 방정식으로 와볼게요. 방정식에서 활용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 fx와 gx가 같아요 라고 하면 좌변도 x에 대한 다항식, 우변도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정리하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올라와서 뭘 하게 되냐면 좌변을 하나의 함수로 해석을 하고 우변도 하나의 함수로 해석을 해서 얘네들을 같다고 하는 거는 교점으로 해석을 하자. 이 개념이 지금 방정식 풀이 부분과 뒤에 배울 부등식 풀이 부분에서 핵심을 이뤄요.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하는 거니까 교점은 아니겠지만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와 등호를 가지고 있는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등호를 이제는 교점으로 해석을 해보자. 자, 아래쪽 내용은 일반적인 얘기라서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fx는 0의 실근, 아래쪽도 방정식 fx는 k의 실근, 세 번째 선생님 적은 거랑 똑같네요. fx는 gx의 실근, 실근, 다 실근이야, 실수인 근. 그럼 실근은 이제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처럼 교점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즉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상에서 교점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실수인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실근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요. 첫 번째 그래프 x축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3차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기서 세 군데서 만나니까 얘는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k라는 걸 그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도 아래쪽에 있네요. fx 좌변 함수 이 녀석을 하나의 함수 그 다음에 k 우변 함수인데 y는 k는 상수 함수죠. 그죠? 그래서 x값과 관계없이 항상 k인 거, 즉 위에 그림처럼 x축과 평행선을 쭉 그렸을 때 같다를 교점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위에 그림처럼 교점이 존재하는 곳에 x1, x2, x3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fx와 gx 이 식도 선생님이 아까 적어드린 거 참고하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를 서로 그려서 만나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이 곧 fx는 gx라고 세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처럼 나왔다라고 하면 역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 풀 때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하자가 되겠습니다. 보죠.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도 돼요. 세 개가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는데 진짜 세 개가 나오는지 아니면 허근을 갖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좌변을 하나의 함수, 해석부만 볼게요. 좌변의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 그런데 y는 0이다라는 거는 x축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여기서 같다라는 거는 교점. 그래서 좌변에 있는 fx 3차 함수를 그려서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니? 묻는 내용이 되겠어요. 괜찮지? 두 번째, 얘도 좌변을 fx 3차 함수, 우변은 x축. 그러면 3차 함수 그려서 x축과 만나는 거 몇 군데니? 보자라는 얘기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좌변을 fx라고 두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요. 그러면 3x제곱 빼기 3, 3으로 묶어내면 합차까지 인수분해. 그럼 도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1, 1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똑같은데 지금 누굴 비교할 거냐면 x축과의 교점을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이런 값들이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정확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 대값을 먼저 잡아보면 f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1 플러스 3 마이너스 2 정확히 0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축이 지나가는 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안 해도 되겠네요. x축을 그려보면 지워야겠다. 그려보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f라는 함수랑 한 군데 접하고 한 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근은 몇 개? 두 개. 여기서 하나는 중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을 이거 그대로 함수로 놓고 해석을 해도 되고 3번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2를 이항해서 x 4제곱 빼기 2x제곱은 1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좌변 함수 fx라고 하고요. 우변 함수. 그럼 y는 1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수 함수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또 좌변 함수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함수 4x 세제곱 빼기 4x 4x 묶어내면 x제곱 빼기 1이니까 합차까지 이렇게. 그러면 도함수는 세 군데서 만나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 만나는 곳이 마1, 0, 1. 귀찮더라도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될 거고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대칭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긋기 전에 얘네들이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찾아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1 극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0 집어넣어 봅시다. 0은 0이네요.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더 안 해도 되긴 하겠네요. 그래도 구해봅시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오, 대칭 형태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여기다 뭘 그릴 거예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거잖아.
1이라는 y값은 0보다는 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y는 1이 지나가겠지. 그러면 교점이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개. 실근은 2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물론 좌변에 있는 걸 모조리 fx라고 두고 x축과 비교해도 교점의 개수는 똑같겠죠. 그죠? 넘어가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정식은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 입니다. 자, 다음 장에 요거 해석, 요것도 해석의 문제라서 해석만 쭉 해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 즉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는 0이면 중근, 중근도 실근이죠, 그죠? 실근 하나.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허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3차 방정식은 이제부터는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겁나게 복잡해요. 우리 안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야. 첫 번째 봐봐. fx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도함수가 뭐 어떻고 2차 함수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그래프 따라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기고 최고 차이 계수 a를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세팅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도함수, 부호, 증가감소 이렇게 원래 함수가 그려진다. 여기까지는 뭐 똑같고요. 그런데 3차 함수 fx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므로 이제 뭘 볼 거냐면 fx는 0, 즉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그게 실근의 개수잖아요. 그죠? 교점의 개수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3차 함수는 조금 전에 그렸듯이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야. f.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x축의 함수값이 뭐냐면 y가 0일 때란 말이야. 그럼 반드시 극대값은 0보다 큰 값이 돼야 되고 즉 양수가 돼야 되고 극소값은 x축 아래쪽에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사이에 x축이 존재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여기, 여기, 여기 갖는다라는 거 오른쪽에 그려놓은 거야. 괜찮지? 음. 사실 뭐 이걸 공식으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극대, 극소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데로 존재해야 여기 사이를 자, 봐봐. 여기로 해야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면 어쨌든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또는 극대가 음수고 극대가 음수일 수 있나? 없잖아. 지금은 안 되겠다. 그래서 부호가 서로 다른데 두 군데 이렇게 존재해야 반드시 x축과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과 서로 다른 한근. 그러니까 실근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중근을 가질 때야. 그럼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아까 그려놨던 게 이렇게 생긴 F함수였거든. 그럼 중근과 실근 하나를 가지려면 X축은 여기를 지나가거나 또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X축이 극대값, X축의 함수값이 Y는 0이니까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일 때다라는 얘기지.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하겠어?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다라는 뜻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라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X축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산차함수가 존재하는데 실근 하나와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거든. 교점이 하나가 되도록 X축이 있으려면 이 위치에 X축이 있던가 교점 하나
또는 이 위치에 x축이 있던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위쪽 거 기준으로 먼저 보면 위쪽에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의 극대값은 여기 있고 극소값은 여기 있어요. 어때? x축 기준으로 둘 다 아래쪽에 있지. 그러니까 둘 다 부호가 음수 음수야. 둘이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또는 아까처럼 아래쪽에 극소값에 더 내려가야겠지? 극소값보다 더 밑에 x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역시 교점은 하나, 나머지는 허근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극대극소를 또 찾아보면 이번에는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인데 둘 다 어때? x축보다 위쪽에 있어. 이때도 역시 둘 다 부호가 같아.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이렇게 보자라는 거지. 이거를 뭐 공식으로 적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래프 그려보자. 넘어가죠. 자, 보기 2번, 그 다음에 보기 3번. 여기서 큰 차이는 없어. 그런데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는 0이 아니라 는 a입니다. 그래서 좌변 함수를 이렇게, 우변 함수를 이렇게 는 같다라는 건 교점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앞으로 선생님은 이걸 추천해요. 이런 모양을 잡아주는 것. 봐봐. 그 밑에 보기 3번은 마이너스 A라는 게 지금 좌변에 있죠. 요거 사실 우변으로 이항하면 는 A가 되거든. 그 모양을 더 추천한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죠? 보기 3번으로 해결을 해볼게. 얘처럼 여기 잘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A라는 걸 포함해서 좌변 전체를 fx라고 두면 흐름 쭉 가볼게요. 도함수를 구해서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블록하고 1, 3에서 만나는 도함수 양수, 음수, 양수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여기까지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원하냐면 는 0이 즉 x축과 지금은 같다라고 는 0이라고 둔 거니까 요거를 해석한 거죠.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야 돼 이런 얘기야.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그러려면 이 녀석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 이런 얘기였어. 그러면 극대값은 1을 집어넣은 겁니다. f에 1 집어넣어 봅시다. 아까 1 집어넣으면 옆에 표가 있네요. 그거 쓸게요. 4 빼기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라고 해요. 아, 이 값들이 지금 a와 관련된 식으로 나왔지, 그치? 그런데 우리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돼? 극대 극소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했을 때 부호가 음수야.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4 빼기 a에서 마이너스를 또 끄집어내면 상쇄돼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에 대한 2차 부등식 풀면 0에서 4 사이야 이렇게 풀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푸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괜찮은데 a로 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또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추천을 할게요. 다시 가볼게.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1을 등호 넘겨서 같다라고 해도 괜찮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식이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상수 고립시키기라고 적어놓을게요. 방법 2번을 상수 혼자 고립시키기. 그럼 어떤 컨트롤이 좀 편한지를 보겠습니다. 역시 해석은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할 건데 이만큼을 좌변 함수 fx 이만큼을 y는 a라는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상수 함수라고 해석을 하고 그게 같다라는 거는 역시 교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지금 a라는 상수를 한쪽으로 고립시킨 상태야.
그래서 좌변의 3차함수는 이제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a가 없거든.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면 밑에 거 쓸게요. 도함수 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이게 f인데 이번에는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하면 정확한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 a가 없으니까. 그래서 f1 극대값을 구하면 4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하면 0이라고 하네요. 여기다가 뭘 그려 넣을 거야? y는 a를 그려 넣을 거야. y는 a. 선생님이 준비를 해볼게요. y는 a를 녹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x축과 평행한 y는 a 이렇게 그려 넣을 거잖아, 그치? 근데 뭘 만족하도록? 세실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실근이 하나니까 얘를 이제 움직여 볼게요. a가 바뀌면 얘가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가 편하냐면 얘를 바꾸면 a 값의 범위가 바로 보여.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세 군데서 만나려면 이때 접할 때는 되나요? 여기는 두 군데. 얘보다는 커야 돼. 올라가 4일 때는 안 돼.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A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립시키자는 얘기였어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알겠죠? 방법 1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 쌤은 우리가 구하려는 A의 범위니까 A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고립시키기를 좀 추천합니다. 이거예요. 넘어가 보죠.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고립시키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k, k의 범위를 찾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k를 이항해버려서 좌변은 온전한 3차 함수, 우변은 y는 k라는 상수함수. 그래서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해보자. 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3차 함수 요거를 넘기면 이 적어보자.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은 k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좌변을 함수, 우변도 함수 같다라는 거는 교점. 그래서 교점이 몇 개냐 이거고요. 도함수 구해서 인수분해 뭐 깔끔하게 되고요. 그러면 도함수 그려놓고 원래 함수 그려 넣으면 다 찾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F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극대, 극소까지 찾아 놓으면 이제 위치 관계를 해석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F0 집어넣으면 0이고요. F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온전한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이제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놓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k가 어떤 범위면 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쭉 가볼게요. 이게 잘 보인다는 얘기야. 시작해볼게. 1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두 번째, 이중근과 중근과 하나의 실근이니까 학문에서는 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극대 또는 극소 위치겠지. 그래서 K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K값이 0일 때 접한다, 중근, 그리고 실근 하나, 교점 하나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근 얘기를 하겠죠. 없네. 그 다음 3번은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래. 그러면 근이라는 거는 조금만 더 잘 해보자. 근이라는 거는 교점의 x 좌표였죠. 선생님이 한 요 정도로 가져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교점들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 여기, 여기인데 지금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근, 양수인 근 두 개, 그 다음에 음수인 근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양수냐 음수냐를 나누는 거는 0이었잖아, 그치? 0이 어딘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0 어디 있니? 0 여기 있잖아.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양수지. 그리고 얘는 음수잖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되니? 그러면 위치를 이제 바꿔볼게요. 얘는 왜 이렇게 되니?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위치를 바꾸면 양근, 음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자. 지금 어때요? 아직 음근 하나, 양근 두 개, 맞지? 그러다가 딱 여기가 되는 순간 0이라는 중근, 그 다음에 양근 하나 이렇게 되지. 이거 원하는 상황 아니네, 그지? 얘보단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선 어때요? 근이 두 개인데 하나는 양근, 중근, 하나는 음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보다는 위로. 그래서 여기 사이야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하는데 고립시킬 수 있으면 고립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는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요게 사실은 키워드예요. 만난다. 이거는 교점 해석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교점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같다라고 놓기로 했다. 그래서 교점은 같다라고 놓는다. 입니다. 교점은 같다고 놓자. 그럼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근데 의미 해석을 잠깐 해보면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직선은 기울기가 1이라서 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대략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K가 어떤 범위여야 이렇게 존재하니? 묻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교점 구하기로 했으니까 같다라고 놓는 거죠. 10x 빼기 2와 함수가 x-k가 같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k를 고립시켜주면 좋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할게. k의 마이너스 k를 해석하면 또 부호 이슈가 있을 거니까 k는 개수 그 앞에 있는 숫자를 플러스 부호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k는 넘기면 좌변에서는 k가 될 거고 좌변에 있는 녀석을 싹 다 넘기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함수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건 좀 오랜만에 다룬다, 그죠? 해보죠. 어떻게 생겼니? 도함수 구해요.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12x 빼기 9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묶어보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면 내가 잘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으쌰, 도함수 x축과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야. 마.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다 그렸어요, f. 그럼 이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 놓읍시다. 극대값은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되겠네요.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1, 마 6, 플러스 9 더하기 2. 6인가요? 그 다음에 극소가 할 데가 없네.
그다음에 f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7, 54 플러스 27 더하기 2. 그래서 다 날아가고 2 이렇게 되겠대요. 그죠? 그래서 극대값 6, 극소값 2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까 고립시켜놨던 K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지. 누가? y는 K가. 이렇게 되니까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있어야 교점이 3개가 존재하는구나를 바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작과 함께 계속 이거를 하고 있죠. 그죠? 미분하고 도함수 구하고 그래프 그리고 위치 찾고 이겁니다. 괜찮니? 요거 이어서 내일 수업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방정식 나머지 유형 마무리하고 내일은 부등식 위치관계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남은 게 이제 속도 가속도 단원이거든. 거기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서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